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수십억 벌 거다 데이비입니다. 예, 주식으로 뭐 더 잘하고 싶은 남자, 뭐 주식으로 더 잘하고 싶은 남자로 했었죠. 하여튼 이제 이번에 닉네임은 바꿨고요. 오늘은 이슈된 종목 딱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좀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뭐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분석이 이러면 내려갈 수가 있고 저러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걸 제일 싫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데 대부분 뭐 전문가랍시고 TV 나온 거 보면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니까 잘못된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럴 거긴 한데 나도 때로는 그런 거 이제 숨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입장은 최대한 저만의 색깔을 지키면서 또 최대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종목이 하나 할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오늘 하나 마이크론 장중 15% 가까이, 14% 가까이 빠졌었어요. 거의 15% 빠졌죠. 네, 거래 대금은 한 990억, 약 1000억 좀 안 되었고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다시피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죠? 뭐 유상증자 때문인데요. 유상증자가 22,500원입니다. 뭐 유상증자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시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22,500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오르까지 언제까지 시장의 몫이죠. 더 빠진다 안 빠진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빠지냐 안 빠지냐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본다고 하면 주식은 어차피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여기 2만원 이 선, 2만원 이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2만 1,000원 또는 2만원 여기까지가 만약에 빠진다면 최대한 빠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22,000원을 지키고 오히려 좀 쉬었다가 빠지진 않고 옆으로 행보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이 종목이 오늘 하루 흐름을 지켜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살려고 딱 봤는데 안 샀더니 올라갔다가 결국 이렇게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랐다 내려갔다를 한 번, 두 번만 했더니 바로 옆으로 기거든요. 그 뜻은 올라갈 힘은 좀 적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유상증자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업황은 나쁘진 않죠.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일단 이 회사는 과거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안 좋다고 안 좋다고 포기할 때 좋았고요. 꾸준히 좋았고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또 빠졌지만 여기서 한 10% 정도, 15% 정도 빠졌지만 10에서 12% 빠졌지만 옆으로 다시 굉장히 행보가 길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죠. 일단 업황이 나쁘지 않고 반도체 그 흐름이 아주 꺾인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때문인데 아까 엔비디아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업황은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다만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개별 이슈에 대한 악재인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네.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보통 22,500원이면 22,5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 보통 유상증자 대비해서 뭐 10% 15% 빠진 종목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허다하게 많아요. 두산 인프라 코어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7천 이상 뭐 5,900원 이상 5천 얼마에 샀던 게 4천 얼마까지 빠지고 4천 얼마인 게 14,000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지냐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21,000원에서 21,000원까지 온다면 이게 저점이라 좀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34,000원이잖아요. 34,000원이면 최대는 17,000원까지 빠지는 건 18,000원, 9,000원 빠지는 건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거기까지 최악의 상황은. 그래서 현재는 21,000원에서
그러니까 22,000 바로 그냥 옆으로 기고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2만원까지 빠졌다가 돌파하는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17,000원까지 17,000, 8,000원까지 가지고 가느냐, 세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이 종목은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신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기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제 뭐 28,000원, 3만원 거 사신 분들은 좀 답답하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달은 최소한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빠진 상태에서 샀다고 하면 최대한 2만원에서 17,000원, 18,000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해보고 분할 매수에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뜻은 당연히 소액 매수죠. 한 번에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은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괜찮았던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여튼 유심히 좀 보시고, 빠지면 어쨌든 그때 들어가면 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보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인 드림입니다. 에코인 드림. 저도 이제야 뭐 이 종목 수익이 이제 딱 2% 됐더라고요. 딱 오늘 보니까 2%. 네. 그동안 어제까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몰랐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근데 장중 9%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의 7% 마감되었는데요. 이런 종목은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빠졌죠. 그리고 옆으로 기고 행보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또 올라올 때는 원래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차전지가 사실은 대부분 엔캠 같은 거 말고는 2차전지 뭐 전액 말고는 대부분 다 잘 안 가거든요. 소재단 아니면 잘 가지가 않는데, 얘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주죠. 근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서는 나쁘지 않고 시가총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이고요. 한원은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더 빠질 확률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5,000원까지. 5,000원이면은 3%가 더 빠진다고 보겠군요. 하지만 5,000원과 5,100원 여기서만 산다고 하면 저는 다시 이렇게 반등이 세게 왔던 게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하라고 다시 반등이 기술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적이 안 좋은 테마주도 이렇게 오를 때가 있는데 얘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실적이 사람들이 속는 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빠지냐. 실적이 좋은데도 빠진 종목들이 허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도 테마성으로 2차전지 장비주로서 한 번도 이 종목이 힘을 발휘한 적이 없거든요. 보니까 1년 동안 보니까 올해만 얼마나 빠졌냐 보니까 30% 정도 빠졌어요. 30% 정도가 빠졌거든요. 뭐 4년 내내 빠집니다. 4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4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역발상으로 5,000원까지 빠질 수는 있으나 분명히 올해는 가면 갈수록 상저 하고가 될 거다. 하반기 갈수록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지 않으면 뭐 수익이 풍문 날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급하죠. 5%, 10%, 15%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저도 때로 힘들 때도 있거든요. 많아서 뭐 20, 30% 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쨌든 테마성은 올라가든 시저로 올라가든 한 번쯤은 올라갈 수가 있다. 이 6,500원을 돌파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상황 5,000원과 5,100원 사이에서만 매수를 하고, 기존에 뭐 만약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때 5,700원 이하를 샀다고 한다면 뭐 6,000원 이상에서 안 샀고 이때만 산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허다지 않습니까? 잡주 중에 잡주라고 예전에 여겼었는데 HLB도 그렇고 HL 바이오스텍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종목이 1,000원까지 빠졌을 거예요. 이때가 2,400원 아니 2,400원 아니고 5,300원까지 쭉 갔다가 이때 바닥이 2,400원까지 빠졌잖아요. 2,400원까지밖에 안 빠졌군요. 그래도 2,400원 갔던 종목이 이거 봐도 4,700원 거의 더블이 갑니다. 거의 100%가 바닥 대비해서는 100%가 오르죠. 물론 우리가 2,400원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100% 가까이 오른 종목이 다시 4,700원이 또 반토막이 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보통 우리가 좀 잡주라고 불리죠. 엄청 올랐다가 엄청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근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보통 이런 종목 좀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하물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2,400원 했던 게 4,110원에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한원은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시적으로 오르든 테마로 오르든가 우리는 뭐 오르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오를 때 가감하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13% 오른 적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이때 거래량 한번 돌파하면서 지금 잔여백이 있고 매도세도 그렇게 뭐 크지 않아요. 거래량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목들을 이 구간에서만 산다고 하면 한우 시스템, 에코앤드림,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만 본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겠다. 하나마이크론은 2,000원, 2,100원 사이. 그 다음에 안 빠지면 뭐 22,000원에서 옆으로 끼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한우 시스템은 하여튼 5,000원에서 5,100원 사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앤드림은 사실은 내일 장만 미국 장만 크게 나쁘지 않으면 나쁘게 시작해서 나쁘게 시작하면 뭐 하락해서 3회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얘는 내일 장 마감할 때는 오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시작해서 빠지면 빠질 때 샀다가 오를 때 좀 팔면 아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